시간에는 문학개념의 6강의 네 번째 파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0번 지문부터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 이 힌트에 따라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고 있죠. 자, 이번 시는 뭐냐면 김광규의 묘비명이에요. 묘비가 뭡니까? 묘 앞에 세워놓은 비석의 이름이죠. 얘가 아마 이제 시적 대상이 될 건데요. 힌트 한번 봅시다. 한편 시에 대한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시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한편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는 그러니까 이 김광균의 묘비명이 시인론의 성격을 지니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가 그냥 여러 갈래의 글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시인은 시 속에서 형성화된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시 한 편을 보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생각한대요. 이를 통해서 시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도 함께 드러낸다. 자, 그러면 봅시다. 힌트는 뭐였어요? 이 화자는 이 시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세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자기 성찰의 태도도 보여준대요. 김광균의 묘비명 한번 봅시다. 한 줄기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라고 했으니까 그는 묘비명의 주인이 되겠네요. 즉 비석의 주인이요. 근데 그는 한평생 소설을 읽지도 않고 한 줄의 시도 읽지 않았는데 아주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다가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요. 자,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있다.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에요.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 그러면 계속 어떤 묘를 보고 그 묘비명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지? 라고 질문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이 묘비명을 보고 그는 한 줄의 시도 안 쓰고 소설 한 권도 읽지 않았는데 떵떵거리면 잘 살다가 유명한 문인에게서 묘비명도 받아지어서 이렇게 사료로 남게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사료로 남았는데 도대체 역사는 무엇을 기록해? 여기서 역사는 뭐예요? 묘비명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겨? 시인이 이 유명한 시인이 이 묘비명도 썼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이 묘비명을 보고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지? 시인은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한 거니까 이 묘비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뭔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되는 거야? 시인은 무엇을 남겨야지?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묘비명의 주인과 이 묘비명을 쓴 문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묘비명의 주인이 한 줄의 시도 읽지 않았고 소설도 읽은 바가 없는데 돈 벌고 권력도 좋았어.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뭘로 본다면 정신적 가치로 본다면 이 돈과 명예는 물질적 가치로 본 거죠. 그러니까 뭘 비판한 거예요? 자, 정신적 가치는 추구하지 않은 채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한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역사는 도대체 뭘 남겨야 돼? 시인은 뭘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 상황, 정서, 태도 볼까요? 상황. 이라고 정리하고 우리 이제 문제 풀러가 봅시다. 1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자 가정이죠. 노래와 시를 일치시킨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묘비명을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죠? 무엇을 써야 하는가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뭐야? 각성하고 정신적 가치를 좀 중시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1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의미 있는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노래하고 있다. 맞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 다음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 맞죠? 자, 화자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묘비명의 주인은 그리고 묘비명을 써준 시인은 물질적 가치를 쫓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삶이죠. 대조가 되는 삶이요. 그 다음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하게 되는 계기, 자기 성찰한다고 뭐였어? 지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묘비명과 시가 일치하는 소재라면 이 묘비명은 한 줄기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의 관점인가요? 아니죠. 자,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살아간다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거죠. 화자의 관점은 아닌 거죠. 시인의 관점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는 조지훈의 고풍의상이에요. 여기서 고풍이 뭡니까? 옛날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옛날 분위기의 의상. 한복 같은 거 떠올리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이 문학의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고풍의상.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 시간을 재구성한대요. 문학은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미적 효과는 뭐야? 감동을 준다예요. 문학의 미적 아름다움은 감동이니까요.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자, 그러면 대상의 특징을 표현할 때는 현재형으로, 여기 지금 제목이 고풍의상이었으니까 뭘 표현하겠어요? 고풍의상이라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건데 현재형으로 설명할 거야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낼 때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바꾸기도 한다 라고 말하고요.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 그러니까 시간을 구분하지 않나, 혹은 시간을 구분하더라도 실제 시간과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시에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는 주로 현재형으로 설명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분류하지 않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게 이 시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품 읽어볼게요. 시적 제재는 고풍의상입니다.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온다. 그래서 부연은 뭐냐면 처마예요. 처마. 처마 끝에 풍경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처마 끝에 이렇게 뭔가 뭘 매달아 놓으면 그 매달아 놓은 것이 바람이 불 때마다 뭐야?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그것을 풍경이라고 하죠.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은 뭐예요? 커튼 같은 거예요.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모든 미사어구를 사용했네요. 고봐라 고하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뭐가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마 밑에 풍경이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네요. 그럼 이 풍경은 고풍 소재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소재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상이 풍경이었고, 다음 년을 볼까요? 파르랑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 호장은 뭐냐면 저고리의 깃이에요. 저고리 깃. 자,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이
방해를 치는 여인일 거예요.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물으려고 그대는 어떤 여인은 어느 날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나비와 같이 사붓이 춤을 추는 여인. 그런데 아미를 숙이고 아미는 아름다운 눈썹을 말해요. 그래서 춤을 추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곳줄 골라보리니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탈 것이니 가는 버들인 것처럼 비유법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예스러운 어투를 많이 사용했네요. 예스러운 어투 어디 있습니까? 흔들어지다 있고요. 예스러운 어투. 또 아름다운 지고 예스러운 어투 있고 고와라 고바라 예스러운 어투를 통해서 이 전통적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얘는 시를 해석하기에 문제를 풀기에 이제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럼 얘를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화자는 전통 의상과 전통 옷을 입은 여인을 보고 있죠. 정서는 만족감이에요. 이런 정서를 뭐라 그래요? 우아미. 어떤 대상에 대한 만족감, 우아미, 태도, 예찬적이죠. 주제는 고풍 의상의 아름다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기억은 자연적 시간이 기억이 어딨어요. 두견의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에서 문학적으로 시간을 재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2번 니은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이다. 자, 그러면 내적 상황이 작품 내적 상황이 뭔가 봅시다. 니은 고아라 순정 아름다운 지구. 자, 보세요.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에서 말했는데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응인가요? 고아라, 곱아라 둘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다. 그럼 과거형이 쓰였나 한번 봅시다. 디귿 발제치도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자, 여기까지 볼 때 보기에서 동작의 변화를 시간을 변형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건 맞는 말일 거고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았대. 그런데 현재형으로 묘사했는지 안 했는지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발자취도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어디로 갔다 라고 하면 과거고 간다 라고 하면 현재인데 그래서 여기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리을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리을 이 밤에 옛날에 삼아. 이 밤에 옛날에 삼아 눈 감고 검은 고조를 불러본다. 그러면 이 밤에는 현재고요. 옛날을 삼아 과거고요. 그렇게 인식하여서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그쵸. 과거 현재를 정확성을 드러냈네요. 맞고요. 미음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다. 맞는가요? 가는 버들인 양 가느다란 버드나무처럼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한다면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런데요.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는 흔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흔듭니다. 라고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죠? 그래서 이제 6강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 공부를 지금 해야 되나? 네,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고 1, 2, 3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요. 고 1 내신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외부 지문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어요.